안녕하세요. 대한근골계 초음파학회 강사 정윤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대근초에서 준비한 친절한 초음파 베이직 스캔 시간입니다. 베이직 스캔은 근골계 초음파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초 시간입니다. 서비컬 스파인에서 초음파는 진단보다는 인젝션 가이드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리니어 프루브를 많이 사용하고 먼저 스탠다드 아나토미를 같이 스캔해 보면서 진료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인젝션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은 안테리얼, 안테로라테랄, 라테랄, 포스테리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테리얼 사이드 스캔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수파인 포지션으로 눕힌 상태에서 목 아래 등 뒤쪽에 낮은 베개를 받쳐주면 넥이 자연스럽게 익스텐션 되면서 목의 근육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에서 서피스 아나토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턱의 가장 끝 멘탈 튜버클에서 미드라인 쪽으로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우뚝 솟은 단단한 구조물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 우리 흔히 목젖이라 부르는 아담스 애플, 정확히는 사이로드 카틸리지의 어퍼 마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원핑거 브레스 위쪽으로 가게 되면 하이오이드 본을 만질 수가 있고, 다시 사이로드 카틸리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반지꼬리 모양의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미드라인의 3개의 구조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비컬 스파인의 레벨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하이오이드 본은 C3 레벨이고 사이로드 카틸리지는 C4, 5,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는 C6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럼 초음파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이로드 카틸리지를 손으로 만지고 그 위로 세로로 프루브를 위치시키면 롱엑시스 스캔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이 크레니알, 왼쪽이 코달 사이드고 위로 우뚝 솟은 사이로드 카틸리지가 안테리어 사이드 미드라인 롱엑시스 스캔의 기준이 되는 랜드마크입니다. 이 사이로드 카틸리지에서 크레니알 쪽으로 이동을 하면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섀도잉을 동반한 하이퍼에코익한 라인이 보이게 되는데, 이는 하이오이드 본입니다. 다시 미드라인 사이로드 카틸리지에서 아래쪽으로 프루브를 내리게 되면 사이로드 카틸리지 아래쪽으로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 연속되어 배열되는 트라키알 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이로드 카틸리지를 중심으로 미드라인 롱엑시스 스캔에서 프루브를 라테랄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펄세이팅하는 카로티드 아테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카로티드 아테리 메디알로 프루브를 지그시 누르게 되면 검은색의 하이포에코익한 볼록한 디스크와 하얀색의 하이퍼에코익한 벌테브럴 바디의 콜텍스가 연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루브를 라테랄로 틸팅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각각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 그 사이로 주행하는 벌테브럴 아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테로라테랄 사이드 스캔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로라테랄 사이드 스캔 시에는 환자의 목을 검사하고자 하는 방향 반대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테로라테랄 사이드가 크게 사각형의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경계는 안테리얼로 미드라인, 포스테리얼로 트라페지우스, 어퍼는 맨디블의 로어 보더, 아래로는 클라비클, 이 사각형을 형성하게 되고, 좀 고개를 들어볼까요? 환자에게 머리를 살짝 들으라고 할 경우에 이 스터너클레이돈 마스토이드 머슬 SCM이 수축하면서 이 사각형을 가로질러서 2개의 삼각형을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포스테리얼 트라이앵글에서는 트랜스퍼스 프로세스를 비롯해서 너브 루트, 브라키아 플렉서스, 스칼렛 머슬 등 인터벤션의 주요 구조물들이 이 포스테리얼 트라이앵글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요 타겟 에리어가 됩니다.
C6 레벨에 있는 크리코이드 카틀리지를 손으로 만진 상태에서 그 라테랄로 트랜스버스하게 프루브를 위치시키면 메디알에 트라케아가 존재하고 그 라테랄로 사이로드 글랜드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에소파거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에소파거스 아래쪽으로 벌테브라 바디의 콜텍스 라인을 따라서 라테랄로 가게 되는데 그 위쪽으로는 롱구스 콜라이 머슬이 존재하게 됩니다. 벌테브라 바디의 콜텍스 라인을 따라서 라테랄로 더 나가다 보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안테리어 튜버클이 프로미넌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레벨이 C6 레벨이 맞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드러진 안테리어 튜버클, 두 번째로 이 사이로드 글랜드의 하부, 다음 세 번째로 카로티드 아테리 수페로 메디알에 있는 오모하이드 머슬,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여기가 C6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표층으로는 두 개의 혈관이 존재하는데 라운드하게 탱탱한 모양의 혈관은 눌러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카로티드 아테리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라테랄에 누르면 힘없이 사라지는 이 혈관이 인터널 주굴라 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혈관 사이로 허니컴 어피어런스의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 구조물은 베이거스 너브이고 두 개의 혈관 표층에 보이는 큰 머슬은 SCM 머슬이고 그 아래쪽으로 카로티드 아테리와 SCM 머슬 사이에 있는 이 머슬이 오모하이드 머슬입니다. 이 오모하이드 머슬은 수페로 메디알 사이드에서 인페로 라테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레벨 더 내려가게 되면 C7의 가장 큰 특징은 안테리어 튜버클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너브 루트와 뒤쪽에 있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포스테리어 튜버클 이 두 개만 있게 되고 안테리어 튜버클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오모하이드 머슬이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수페로 메디알 사이드에서 인페로 라테랄 사이드로 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C7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포스테리어 튜버클의 표층에 타원형의 두 개의 머슬이 존재하는데 안테리어 스칼렛 머슬과 포스테리어 스칼렛 머슬이 있고, 이 두 개의 스칼렛 머슬 사이 인터스칼렌 그루브를 통해서 브라키아 플렉서스의 너브들이 하이포에코익한 라운드 쉐입으로 일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안테로 라테랄 사이드에서는 안테로 튜버클이 없는 C7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포스테리어 튜버클을 기준이 되는 랜드마크로 설정하고 여기에서부터 레벨을 카운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C7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드 클라비클까지 프루브를 완전히 내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펄세이팅하는 서브 클라비안 아테리와 그 수페로 라테랄 사이드에 있는 포도송이 모양의 브라키알 플렉서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브라키알 플렉서스를 따라서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C7 너브 루트가 들어가면서 C7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포스테리어 튜버클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레벨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안테리어 튜버클이 프로미넌트한 대문자 U 모양의 C6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찾을 수가 있고, 여기서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양측 튜버클의 크기가 비슷한 소문자 U 쉐입의 C5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니은 모양의 C4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는 카로티드 아테리가 벌징 되면서 인터널 익스터널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스파인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루트 인젝션,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페리라디큘러 인젝션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라디큘러 인젝션을 시행할 때는 니들링 하는 손이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테랄 데쿠비투스 포지션에서 어깨를 검사자한테 최대한 열어주는 포지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C6 너브 루트를 인젝션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드클라비클까지 풀브를 완전히 내리면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스페로 라테랄 사이드에 있는 브라키아 플렉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따라서 창방으로 올라가게 되면 C7 루트가 들어가는 C7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대문자 U 모양의 C6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 그 사이로 들어가는 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카 스파인에서 루트의 넘버는 같이 주행하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넘버와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즉, C6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타고 나오는 이 루트는 C6 너브 루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포스테리얼에서 안테리얼로 니들을 진입하는데, 초심자들은 서비칼에서 니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포스테리얼 튜버클에 먼저 본 터치를 하고, 여기에서 좀 더 진입을 해서 루트와 포스테리얼 튜버클 사이에 약재가 들어가도록 인젝션을 시행합니다.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른 테크니컬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은 테크노트나 어드밴스 스캔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스캔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테랄 사이드 스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라테랄 데쿠비투스 포지션으로 눕힌 상태에서 귀 뒤 바로 아래쪽에 손으로 만져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구조물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이고,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는 라테랄 울트라사운드 스캔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가 됩니다.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세로로 프루브를 위치시키면 화면의 오른쪽이 크레니알, 왼쪽이 코달 사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록한 이란과 오목한 고랑이 연속되는 구조물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 볼록한 부분이 파셋 조인트, 오목한 부분이 알티큘라 필라입니다. 이 볼록한 파셋 조인트에는 파셋 슬릿이 이렇게 관찰되고, 오목한 부위로는 도잘레이무스의 메디얼 브런치가 각각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파셋 조인트는 듀얼 이너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이 해당 파셋 조인트를 인젝션하기 위해서는 그 위 아래에 있는 각각의 필라에 대해서 인젝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C3, 4, 5, 6 MBB를 가장 많이 시행하게 되고, 인젝션 테크닉은 트랜스버스 뷰에서 인플레인으로 인젝션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아래 프루브를 세로로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타겟 조인트를 중심에 위치하고 프루브를 돌리면 보시는 것처럼 우뚝 솟은 파셋 조인트가 있고, 파셋 조인트를 위로 움직이면 슬릿이 앞으로 나가면서 쑥 꺼지는
필러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 아래로 내리면 슬릿이 뒤로 가면서 쑥 꺼지는 이런 필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필러에 대해서 위, 아래 필러에 인젝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포스테러 사이드 스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포스테러 사이드 미드라인에 손을 위치시키고 크레니얼 사이드로 손을 이동하다 보면 머리의 아래쪽에 중앙에 돌출된 구조물이 만져지는데 여기가 이니온입니다. 이 이니온을 기준으로 해서 투핑거 브레스 정도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 만져지는 구조물이 C2 스피너스 프로세스이고, 그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튀어나와 보이는 이 구조물이 서비컬 스파인에서 가장 프로미넌트한 C7 스피너스 프로세스입니다. 이 이니온과 C2, C7 스피너스 프로세스를 연결한 선을 미드라인으로 해서 여기에 초음파 프루브를 한번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화면에 오른쪽이 크레니알, 왼쪽이 코달 사이드이고, 스피너스 프로세스는 뾰족하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퍼펜디큘러 스캔이 되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뚜렷하게 관찰된 C7 스피너스 프로세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테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바닥에 보이는 라미나를 관찰할 수가 있고, 이 라미나에서 더 라테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라테랄 사이드에서 봤던 이런 올록볼록한 파셋 조인트를 관찰할 수 있고, 그 파셋 조인트 사이로 파셋 슬릿이 있는 것들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옥시피탈 헤드에이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레이트 옥시피탈 너브와 서드 옥시피탈 너브 인젝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하방 중앙에 있는 이 이니온과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연결한 이 선을 수피리어 누칼 라인이라 하고, 이 수피리어 누칼 라인의 메디알 3분의 1 지점에서 그레이트 옥시피탈 너브가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같이 동반하는 옥시피탈 아테리를 초음파로 프루브를 갖다 대서 찾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에 스캔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머리카락에 초음파 젤이 묻는 것을 환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는 통상적으로 블라인드 인젝션을 시행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초음파로 그레이트 옥시피탈 너브와 서드 옥시피탈 너브 인젝션을 시행할 때는 이 C2 스피너스 프로세스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직하방에 있는 C1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인피리어 오블리크 캐피투스 머슬을 초음파로 잡아서 그 위로 주행하는 그레이트 옥시피탈 너브를 찾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보니 프로세스를 손으로 고정을 한 상태로 그 사이에 프루브를 위치하게 되면 오른쪽이 미드라인이고 왼쪽이 라테랄입니다. 이 미드라인 스피너스 프로세스에서 오리진하는 가장 아래쪽에 인피리어 오블리크 캐피투스 머슬이 관찰되고, 그 위쪽으로 세미스파이널리스 캐피투스 머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머슬 사이 파샤 플레인으로 그레이트 옥시피탈 너브와 서드 옥시피탈 너브가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 미드라인에서 니드를 진입해서 이 파샤 플레인을 충분히 벌려준다는 생각으로 인젝션을 시행하게 되면 그레이트 옥시피탈 너브와 서드 옥시피탈 너브를 동시에 인젝션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서비컬 스파인 베이직 스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초음파 스캔이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디를 스캔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랜드마크가 되는 기본 구조물을 찾고 거기에서 원하는 구조물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안테리어 튜버클이 없는 C7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랜드마크로 기억하세요입니다. 감사합니다.